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1분 컷 워크북 강의 국적 파트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출생지주의, 속지주의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맞고 여행금지 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제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하는 거 허가받지 않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죠. 처벌하는 거 틀렸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일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3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를 좀 해줘야 됩니다. 통보를 해야 된다. 틀렸고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 외국에 집 있니?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은 2개가 되겠죠. 다음 60번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다. 이러면 속지주의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품행이 단정할 것 요건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서 발생하고요. 국가의 소멸이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외국인이 마음대로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요랬다 저랬다 선택한다? 그런 것까지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3번이 답이 됐겠다. 61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한 번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은 귀화 허가 절차가 있죠. 근데 요것이 재량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무조건 갖췄다 해서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번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서하고 수여받은 데 한다. 근데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선서는 면제할 수 있다.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데 국적 취득한다. 맞고요. 4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받은 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이기도 하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영토 부분 보겠습니다. 헌법상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한 독자적인 헌법소는 청구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영토 조항이 헌법제 3조인데 헌법제 10조부터 36조까지가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본권 조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존재 요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면 되죠. 그래서 이로부터 기본권을 도출시킬 수는 있죠. 얘는 기본권 조항은 아닙니다만 개별 규정이니까 도출시킬 수는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할 수는 있기 때문에 뒷부분이 틀렸네요. 니은번은 그냥 조문이에요.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무해통항 이렇게 슉 지나갈 수 있지만 외국의 군함 이런 건 무섭죠. 비상업용 정부선박 이런 건 좀 무섭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사전 통보해야 되겠죠.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독도 등을 중간 수역으로 정한 한일어업협정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팔아먹은 건 아니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리을반 헌법상 영토 조항이 있지만 북한의 한의사 자격증, 의과 자격증을 무조건 우리나라 의료문화로 인정할 필요는 없겠죠. 이건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미음번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부속도 소란다 라고 두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혈액이 비치고 북한 지역도 우리나라 영토이다. 하지만 개별 법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랬어요. 외국한 거래에 관련돼 가지고 북한이 주민인데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거는 헌법 규정이 아니라 개별 법률의 해석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또는 북한 사람을 외국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랬죠. 개별적인 법률에서는. 그래서 영토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맞는 지문이다. 그럼 적절하자는 것은 한계가 되겠네요. 1번. 63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 국가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써준다. 정상회담 등을 제의한다. 그래도 반국가 단체라고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죠. 그리고 저작권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도 우리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북한에서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 규율할 수 있어요. 북한 지역에 미칩니다. 왜냐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니까요. 다음에 3번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한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니까 대한민국에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고 4번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은 왜 인정이 안 되냐.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왜 기본권을 인정이 안 되냐. 그게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면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통일 관련된 기본권 인정이 되면 통일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영토야 우리나라 군대로 지킬 수 있지만 통일은 우리나라가 바란다 해서 무조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통일 관련된 기본권은 도출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64번 1번 북한은 대화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도 가진다. 맞고 2번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바탕으로 둔 정치체계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뼈대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다. 맞고 남북 합의서 조약은 아니죠. 일종의 신사협정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 맞고 4번 남북교류법은 북한을 대화협력의 동반자로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국가보안법은 북한 아주 부정적인 반국가단체로 보죠. 여러분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양 법률의 규제 대상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 남북교류법과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서로 다른 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 그러니까 서로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남북 관계, 북한 둥과 접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 기관인 통일부 장관에게 승인권을 준 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법이 90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좀 국법이죠. 하지만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약간 국법이라도 먼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주체 사이에 투자, 기타 경제 협력 사업일 때는 좀 국법이지만 특별법인 남북교류법, 이 법이 남북교류법이죠. 이 남북교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좀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읽으면 돼요. 다음에 3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 맞고요. 4번 조선인을 부친으로 해서 출생한 자, 그래도 여러분들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북한 국적.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을 나라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격증 같은 거죠. 그래서 북한 국적이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별도로 귀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인 거죠. 1번이 답입니다.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회차는 우리 조약 관련된 부분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